네, 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손꼽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매년 연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징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에서는 요즘 눈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벌교에서는 겨울철 뱀이 꼬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우리나라 변화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는 겨울이면 눈부신 설경을 자랑한다. 또 겨울 추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줬는데 몇 년 전부터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추워야되는데 갑자기 뭐 영상으로 낮게로 올라가면서 엉망이 돼버렸죠.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강원도의 겨울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 그뿐만이 아니다. 겨울철 입맛을 깨우는 별미 꼬막. 맛이 좋아 전라남도 어민들에게 큰 수입원이 되어왔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꼬막 생산량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꼬막 생산량이 한 2만 톤 정도 됐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약 3,500톤 정도로 아주 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지구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살펴본다. 해마다 겨울이면 강원도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꽁꽁 얼어붙은 강에 구멍을 내고 얼음 낚시를 하는 재미는 강원도의 겨울 축제가 가진 또 다른 즐거움이다. 겨울 눈과 시린 바람으로 계절이 빚어낸 아름다운 얼음 조각품들. 이 눈부신 설경은 강원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기도 하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서운 날씨지만 관광객들은 오히려 그 추위를 즐기곤 하는데 몇 년 전부터 강원도의 겨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따뜻한 날씨가 점점 길어지면서 축제가 연기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이다. 겨울 축제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눈과 얼음이다. 하지만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서 몇 년 동안 이어오던 축제를 포기한 곳도 생겨났다. 오랜 세월 겨울 추위로 유명세를 떨쳤던 강원도.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해마다 겨울 축제를 열고 있는 강원도 화천. 제작진은 이곳에서 얼음의 두께를 직접 재보고 과거의 수치와 비교해 볼 예정이다. 축제 관계자들은 매일 아침 개장 전 호수에 구멍을 뚫고 얼음의 두께와 상태를 조사한다. 겨울 축제 흥행 여부는 온도보다는 얼음의 결빙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먼저 모터가 달린 드릴 형태의 타공 기계를 이용해 얼음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서 떼어낸 얼음의 길이를 잰다. 과연 호숫가의 얼음은 두께가 얼마나 될까? 20이 조금 넘네요. 23 정도 되네. 20cm가 조금 넘는 얼음 두께.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는데 옛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요 정도면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두꺼운가요, 얇은가요? 과거에 한 반 정도? 반 정도. 예, 반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럼 두꺼울 때는 50cm까지 얼었으니까. 50cm까지요? 예. 그 기계가 아까 한 번 뚫었지만은 뚫고 빼내고 한 번 더 뚫었다니까요. 그럼 요 정도 두께면은 예. 축제를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예, 이 정도 22, 23 정도 되는 두께면은 저희 얼음 낚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조금 염려되니까 저희가 간격을 좀 더 넓게 예. 구멍을 뚫고 있죠.
제작진은 얼음 구멍을 통해 카메라를 호수 안으로 투입하고 물속에서 얼음 상태를 관찰해 보았다. 과연 이 정도의 두께의 얼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낚시를 즐겨도 안전한 것일까? 지금 보면은 여기랑 간격이 지금 이게 4m예요. 4m요? 예. 아, 4m씩. 예. 근데 원래는 좀 그 40cm씩 얼었을 때는 30cm 이상 얼으면은 예. 보통 2m 바위로 뚫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cm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래서 4m로 안전 때문에 그렇게 간격을 그렇군요. 유지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죠. 예, 뚫었죠. 30cm 이상 되면 뚫죠. 아, 그래요? 예. 30cm 이상 되면. 뚫을 수 있는 얼음 구멍의 수가 한정돼 있으니 축제에 포용할 수 있는 인원에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기 인원도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결국 얼음을 두껍게 얼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수 옆에 만든 이 수로다. 유속이 느려야 얼음이 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수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번 축제 준비하기 전에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물이 들어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절로 다시 배수로 공사를 따로 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있는 그대로 축제하는 것도 좀 운영이 쉽지가 않을 텐데 예. 공사까지 해가면서 하시면 좀 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공사가 이제 항구적인 공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고 제가 그냥 길만 판 거예요. 한 1m 50 정도의 깊이로. 그래서 이거는 또 여기가 7월달, 8월달 장마지면은 이건 다시 다 묻혀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또 파야 돼요. 그렇군요. 겨울 축제의 흥행 여부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요즘 유독 날씨에 민감하다. 따뜻해진 겨울 날씨 때문에 생겨난 문제점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기 위해 강원대 환경연구소를 찾았다. 수년째 강원도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김재철 박사. 그에게 강원도의 기후 변화가 겨울 축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들어봤다. 최근에 한 10몇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얼음도 좀 덜 얼고 축제 기간도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실제 그 기온 변화는 어떤가요, 이쪽은? 실제로 이 산천어 축제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관광산업기후정보라고 해서 이런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015년, 16년, 17년에 오면서 이제 3년 연속으로 이 지수가 조금 이제 100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이제 미흡한 축제를 열기 좀 미흡한 지수다라는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의 상승은 물속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겨울 축제의 백미인 얼음 낚시는 냉수성 어종인 빙어나 송어, 산천어를 잡아 올리는 데 있다. 하지만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이런 물고기들의 개체수 역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도 같은 경우도 기온이 한 35, 6도 이상 7, 8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았고 또 오랜 기간 지속이 됐는데요. 실제로도 강원도 그 양식장, 규모가 작은 양식장 경우도 23, 4도를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어류 폐사, 즉 송어들이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치어 상태 한 10cm 전후가 됐을 때 송어들이 많이 죽어나가가지고 결국 그 어민들도 양식하는 어민들도 많이 걱정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한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물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것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강원도의 기후적 특성을 이용해 작업이 진행되는 황태덕장. 최고 품질의 황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소복하게 쌓인 눈이 필수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황태 덕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점점 추위가 늦게 찾아오는 탓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역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세가 누그러진 동장군 때문에 포근해진 낮 기온도 걱정거리인데 이게 좋은 황태 만들어지려면 눈, 바람, 추위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추워도 추위도 있어야죠. 눈이 있어야 돼. 이게 덕장 위에 이렇게 눈이 있으면서 이 눈들이 이렇게 묻어 있죠. 얘가 낮에는 여가의 날씨에도 약간 햇빛 보면 녹아요. 그래서 이 뱃속으로 이렇게 묻어 있으면서 싹 들어가요. 눈이요. 예, 눈이. 이게 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햇빛을 보면 이제 물기가 돼버리잖아요. 수분이 들어가. 그 낮에는 녹고 밤에 녹고.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얼었다 녹았다 할 때 그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눈도 필요해요. 그 눈, 바람, 추위 세 가지 딱 맞이 떨어져야 좋은 황태인데. 실제로 눈이 안에 들어있네요. 예. 한 해 황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가 가장 중요하고 사람의 손은 그 다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은 가장 중요한 날씨가 받쳐주질 못하니 금전적인 손해도 상당하다. 그럼 이렇게 일하시면서 기온이 좀 따뜻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나요? 이게 추위가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서서히 뭐 한 달 이상 일을 해야 될 일을 뭐 15일 이내에 확 해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또 사람도 모자르고 이 인력은 제한적인데 많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용역도 빌려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이런 일은 일대로 잘 안 되고 예, 그런 피해가 오늘 많이 있었어요. 과거랑 비교하면 좀 커요?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차이 나죠. 뭐 예전에 겨울 12월 달 하면 보통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는데 올해는 뭐 그렇지도 않았고 하여튼 최근 들어서는 점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모자 쓰고 뭐 마스크하고 이 정도였죠. 아, 그렇게 추웠어요? 예, 엄청 추웠어요. 수십 년째 해오던 일이다 보니 매년 하던 대로 시기에 맞춰 작업을 시작했지만 그 부지런함이 낭패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리 걸린 명태는 따뜻해진 기온 탓에 제대로 얼지도 못하고 수분도 공급받지 못해서 볼품없이 말라버렸다. 상품 가치가 떨어진 북어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황태랑 비교하면 품질도 가격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 자, 길이는 같아요, 그죠? 예. 근데 마른 거는 완전히 뭐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게 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를 만들 수 없는 정도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얼었다 녹았다 아니라 바로 녹아버려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거죠. 요 두 마리는 얼마인가요? 소비자가로. 마리당 한 2,500원 정도 선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 개 치면 요게 5,000원인데. 그게 약 5,000원이에요. 요거는 갖다 팔면 2,500원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 뭐. 채를 뜯으면, 예. 이게 뭐 상품 값어치가 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다 그런 식이죠, 그죠? 이건 탱탱한데, 바짝 말라버려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품 값이 없어서. 그렇군요. 몸으로 느끼는 기온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세월 황태를 만들면서 이어오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강원도 사람들이 조금씩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응하거나 완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광이라든지 농업 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강원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날씨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몰고 온 이상 기온이 갈 길 바쁜 강원도 축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 시린 날씨를 이용해 작업해오던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 남쪽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바다의 수온 변화로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전라남도 벌교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꼬막은 쫄깃하고 짭조름한 맛에 겨울 입맛을 깨우는 전라남도의 별미다. 꼬막은 찬바람이 부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에서 5월까지가 제철인데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겨울 이맘때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덕분에 수십 년 동안 남도 어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예전엔 몇 번 갯벌을 훑고 지나가면 바구니에 꼬막이 수북이 쌓일 정도로 많은 양이 나왔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도의 갯벌이 달라지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꼬막 채취 작업으로 떠들썩해야 할 벌교 갯벌. 하지만 요즘엔 작업하는 어민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저께 이제 어촌에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말입니다. 이거 지금 4년 된 거거든요. 4년? 예, 4년. 종표 뿌린데 4년 됐는데 이렇게 폐사율이 많아 그래요. 3분의 2가 폐사율이에요. 3분의 2가 죽어요? 예.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먹고 여기다 이렇게 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바로 선별, 바로 오는 즉시 선별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 썩어버린 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요. 골라가지고 그 인건비면 엄청나게 많죠. 이거 하나하나 고르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잡아 올린 당시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갯벌에서 폐사된 꼬막을 방치하면 주변의 다른 꼬막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어민들은 일일이 폐사된 꼬막을 채취해서 따로 폐기 처리를 한다. 수확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폐꼬막 선별 작업을 위해 인건비까지 들여야 하니 어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간다. 지금 이 크기를 보면은 다들 이제 큼직큼직하거든요. 예. 이거면은 충분히 상품 가치가 그렇죠. 있는 거였죠? 상품 가치 있죠. 이거 4cm, 예, 3.5 내지 4cm 돼야 이 성표가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 키우려면 4년 동안 바다에서 키워야 돼요. 옛날 같으면 이거 뻘에서 한 주먹이 지으면 한 주먹이 나와요. 예. 고막이 예. 종표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줄었나요? 그런 기후 조건인가 이게 환경 쪽으로 하는데 이 박사들도 오셔서 요도 수대나 요리 오셔서 이건 모르대요. 아, 그래요? 예.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어촌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촌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지역의 생산량이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죠. 10분째 1도 안 나옵니다. 10분째 1도 안 나와요. 가장 바빠야 할 시기에 일손을 놓고 강제로 쉬어야 하는 벌교의 어민들. 꼬막의 생산량이 줄어든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더 답답할 노릇이라는데 제작진은 김영재 씨의 집을 찾아가 봤다. 꼬막 수확량 감소는 어민들의 일상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꼬막 잡는 기. 예, 예, 예. 꼬막이 이 안에 걸리게 돼 있어요. 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꼬막을 채취하는 거죠. 그럼 이 꼬막을 많이 잡으면 이 장비도 좀 자주 망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꼬막이 숫자가 많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 한 서너 발 뛰갖고 또 흔들고 작업하고 그러면 이 철사도 달아들고 이 가운데 이것도 빨리 망가지거든요, 이게. 이거 이제 철사로 감은 것도 있고 이렇게 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갈죠, 이제. 자주 손보실 때는 많이 나올 때는 얼마나 손보실때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예, 예. 그럼 거의 매일 나가세요? 거의 매일 나가는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이거. 5-6시간 작업을 하니까. 바다에서도요. 따라가지고. 예, 예. 달아가지고. 꼬막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계도 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남 지역 꼬막 생산량은 2만여 톤에 달했을 만큼 엄청난 양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2012년에 4,500톤을 기록했다.
참꼬막의 주산지인 전남 보성군의 경우 참꼬막 생산량은 2016년 74.2톤, 2017년 53톤, 2018년 27.2톤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꼬막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은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kg당 5만 원이었던 참꼬막 가격은 2013년엔 약 28만 원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5배가 넘게 치솟은 것이다. 그렇다면 꼬막의 생산량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을 찾았다. 아유,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꼬막 폐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김용만 수산양식기술사는 수년간 전라남도의 환경과 기후, 꼬막 개체수 변화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이제 꼬막이 감소한 이유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자원 남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어촌계에서 꼬막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어촌계 개원들이 다 내려가서 손으로 꼬막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포율이 한 50%, 한 60% 정도밖에 못 잡아내요. 근데 이제 어촌 고령화가 되면서 채취업자들은 이제 꼬막을 캐는 그 기구를 사용해서 캐다 보니까 좀 많은 양의 그 꼬막들을 어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자원 남획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양의 꼬막들이 남획이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얘네들이 산란을 하고 또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이상기후 현상이다. 2016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렸다. 이것은 수온 변화에 취약한 수산물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어졌던 것이다. 최근 한 5년치의 수온 변화를 제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2016년도에는 평년보다 한 2, 3도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수온이.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높았고 36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간들이 좀 길었죠. 35도, 36도 기간들도 있었고 대부분 33도씨 정도의 어떤 기간들도 길게 유지가 됐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더위에 강한 꼬막이라 해도 이렇게 최고 수온이 이 정도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도, 2도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생물한테 충격이 큰가요? 인간이 체감하는 온도는 1, 2도는 별 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생물은 1도가 올라가면 10도씨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0도에서 2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한 50도 정도의 체온을 체감 온도를 느끼는 겁니다. 생물한테? 예, 생물한테는.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은 대한민국 어류 지도마저 바꿔놓는 지경이 됐는데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렸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방어가 이제는 울릉도에서 잡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해의 소중한 어족 자원인 꼬막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 지구온난화가 이 땅에 몰고 온 변화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를 이용해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나 수산 자원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던 어민들에게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민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색다른 접근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최근 강원도는 과실 재배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북쪽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과, 멜론, 포도 등의 다양한 과일들이 시험 재배되는 중이다. 따뜻한 기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배가 불가능하던 작물들인데 대체 어떤 경로로 강원도까지 와서 자라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삼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선 조금 특별한 과일을 맛볼 수 있다는데 거대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열대 과일 중에 하나인 파인애플 나무가 자라고 있다. 나무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과실들.
아무리 온실이라고 하지만 열대 작물을 강원도에서, 그것도 겨울에 재배한다는 사실이 조금 놀랍게도 느껴지는데, 강원도라고 하면 좀 추울 것 같은데 파인애플을 이렇게 재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그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해안 지역과 온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남해안 지역에서 하는 그 열대 과일을 한번 심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결과는 그 남해안 지역이나 제주도에서 나오는 파인애플하고 수량이나 뭐 상품성이나 이런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산 파인애플, 과연 얼마나 잘 익었을까? 색이 완전 잘 익은 색깔인데요. 예? 향을 한번 과즙도, 맡아보시죠. 예, 과즙도 엄청 많고 향이 마트에서 파는 향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약간 좀 무른 듯한 향인데 이거는 완전 상큼한 향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데요. 예, 달콤하면서 맞습니다. 상큼하고. 제작진이 직접 맛을 보며 당도를 확인해 보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싫어하는데 너무 셔가지고 싫어하는데 딱 적당히만 시고 단맛이 많이 나네요. 단맛이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꽤 많이 익었죠? 그 외국에서 수입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더 보관했다가 해도 아마 이 맛이 안 날 겁니다. 당도가 엄청 높은데요? 네. 다른 하우스에는 파파야와 용과 또 망고 등 다양한 열대 과일 나무들이 자라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아직은 시험 재배 중이지만 강원도 농가에 보급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강원도 특산품들은 어떤 상황일까? 오렌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배추나 무 같은 경우에는 병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재배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아랫지방 평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딸기, 그리고 이런 열대 과일 종류도 새로운 작물로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지역의 대명사이자 겨울이면 아름다운 눈꽃을 자랑하던 강원도. 과연 우리는 이 눈부신 절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동식물들은 언제까지 강원도를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응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그런 극값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고 이제 극복해 갈 수 있는 건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라든지 주변 환경 자체는 지금 얘기하는 0.5도 변화다, 2도 변화다에 있어서 전부 다 사멸해 갈 수 있는 상황 또는 이제 어떤 멸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들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지구 온난화가 한반도의 농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는 감귤, 대구는 사과라고 불렸던 특산물이 없어지거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호남에서는 커피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충북에서는 망고 재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뜻해진 수온 때문에 꼬막 양식에 큰 피해를 봤던 서해안 어민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을까요? 전라남도는 꼬막 중폐장을 건설해 어족 자원 회복에 나섰다. 꼬막 인공 종묘 중간 육성 방식이란 인공 수정한 어린 꼬막을 일정한 크기까지 키운 후 뻘에다 뿌리는 방식이다. 꼬막 지폐를 갯벌에 바로 뿌리게 되면 폐사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약 60일부터 90일까지 기술의 힘을 빌려 종폐로 키워낸 뒤 양식장에 살포하는 것이다.
제작진은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 단지가 있다는 강진을 찾아가 봤다. 드넓은 갯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꼬막 양식장으로 직접 들어가 봤는데 칸칸이 구획이 나뉘어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약 3,000제곱미터, 즉 축구장 절반 크기만한 공간을 조성해 폭이 6m, 길이가 25m인 호지를 16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중간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한켠엔 바로 수확해도 좋을 만큼 큼지막한 성패들도 볼 수 있었는데 용도가 따로 있다고 한다. 저희가 목표로 쓰고 있는 꼬막들입니다. 아, 그럼 요거는 잡아먹지 않고 이제 계속 그 네. 종국 생산을 하는 건가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칸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네. 그 이런 이유인가요? 이제 모패에 관리하는 칸도 있고요.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크기별로 나눠서 이제 따로따로 이 같은 크기 개체들끼리 입식시켜놨습니다. 그럼 이런 성패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건가요? 남해안 쪽 성장이 좋은 개체들을 일단 모아놨고 저 서해안 쪽에 좀 악조건에서 생존하는 개체들을 갖고 와서 이 모패를 활용해서 겹에 종묘선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개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모패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육성 중인 꼬막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자라 있을까? 즉석에서 종패를 채취해 크기를 확인해 봤다. 6월 말 7월부터 1.2mm짜리들을 중간성해서 11월 지금까지 이제 1cm까지 큰 거거든요. 얘들 평균 한 1cm가 넘었고 큰 애들은 1.4cm까지 컸습니다. 성장했고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성장이 좋습니다. 예. 기존에는 자연 산란기에 날을 받다 보니까 육상에서 만들어서 중간에서 시작하는 기간이 8월이나 9월부터 중간에서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낮아서 적은 개체들이 겨울철에 폐사율이 좀 높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조기 종묘 생산을 해서 7월부터 중간육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1cm까지 커왔고요. 예전에는 5mm 이하들이 겨울철에 폐사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1cm까지 컸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꼬막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 사업. 이곳에서 1cm까지 자라난 꼬막은 자연에서 생존율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그만큼 어민들의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1, 2mm 크기의 꼬막을 치패라고 합니다. 그 치패를 갯벌에다 뿌리게 되면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기술, 중간 육성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뚝을 만들어서 물이 나더라도 물 속에서 먹이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요. 또 조이망을 쳐서 해적 생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꼬막 인공종묘 중간 육성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꼬막 자원을 회복할 방법은 찾았다. 그렇다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다 수온 상승 문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해안에 위치한 천수만. 이곳에선 몇 년 전부터 꼬막 양식 산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국내 꼬막의 90% 이상을 전남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수온 상승으로 서해 해수 온도가 올라간 것도 꼬막을 양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갯벌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충청남도 수산관리소의 강종순 팀장과 양진목 어촌계장이다. 제작진도 동행해서 꼬막 양식장을 가보기로 했다. 여기가 지금 양식장인가요? 예, 요 밑에예요. 여기서 좀 걸어 내려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갯벌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식장은 언제 생긴 건가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종묘를 갖다 살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채취를 했고 원래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저희 지금 충남 지역도 지구온난화 등으로 이렇게 수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후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 품종으로 바지락 대체 품종으로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새꼬막을 말 그대로 전남의 주 양식 품종인데 이제 충남에서도 이제 수온이 올라갔으니까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충남에 이제 접목을 시킨 거죠. 양식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갯벌 양식장에는 그 귀하다는 꼬막이 알알이 박혀 있었다. 이곳의 주종목은 참꼬막보다 양식이 더 수월하다는 새꼬막이다. 이 바닥에 지금 보이는 게 조금씩 나온 게 전부 다 꼬막이에요? 예, 꼬막이. 여기 보시는 게 다 새꼬막입니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종패 뿌린 거에 비해서 이게 생산량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는 원래는 어떤 그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원래 우리가 이 여자이 우리 이제 나양어촌 여자인데 요 바지락이 살 수 있는 지형이 따로 있어요. 이 밑에서는 뻘치에서 바지락이 안 살고 바지락은 저 위층에서 살고 이쪽은 이제 그 갯벌이 많기 때문에 이제 흙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새꼬막 같은 게 적합지라 그래서 작년 3년 전부터 여기다 이제 시험장식을 하기 시작해요. 3년 전에는 여기는 어떻게 쓰였어요? 여기는 그냥 항무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 네, 아무것도 없었죠. 한때 버려졌던 갯벌에 기술을 활용해 꼬막을 키우자 새로운 어족 자원이 확보됐다. 변화하는 환경을 관찰해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촬영 도중 잠깐 짬을 내서 꼬막을 주워 담았는데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이다. 지금 거의 뭐 한 5분 주었는데 이만큼 나오네요. 바지락을 비교한다면 바지락보다는 3배 이상 더 효과가 좋다고. 같은 시간을 잡았을 때 3배 이상 더 많이 잡아요? 같은 시간을 잡았다 한다. 이거 새꼬막을 캔다. 저기 꼬막을 캔다 하면 3배 이상 더 겨울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바지락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적잖아요. 그건 일일이 호미를 잡아야 되고 이 새꼬막은 지금까지 다 주워 나와 있잖아요. 그 주워 나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속도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천수만은 간척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 때문에 매년 바지락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 새꼬막 양식의 성공은 시름에 잠겨있던 태안 어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채취한 꼬막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생장 상태를 측정한다. 상품으로 출하되기 전까지 상태를 기록해두기 위해서다. 각고 37.00 각폭 31.83 28.51 전중량.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결과를 가지고 좀 평을 하시자면. 지금 각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중량을 재보니까 수율이 낮아가지고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율이 높아가지고 지금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보니까 이제 전중량에서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건 봄철에 좀 살 좀 찌워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꼬막을 상품으로 출하하기에는 여전히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꼬막 양식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은 값진 성과를 얻었다. 태안산, 강진산 꼬막들을 마트에서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뭐 태안이라든지 또는 그 각 지자체의 그 방류 사업 쪽으로 인공종묘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양은 거의 뭐 전체량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지나야만이 한 30%, 20~30%대의 인공종묘가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그 중간 육성 기술, 중간 육성 단지, 중간 육성 단지 조성과 꼬막 종묘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한때 남도 갯벌을 뒤덮었던 그 많던 꼬막은 어디로 갔을까? 무한한 줄 알았던 자원들이 남핵과 환경 변화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겐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이 있다는 사실이다. 소중한 어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때다. 우리에게는 그저 좀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겨울이 농민들과 어민들에게는 삶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인 0.74도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네, 그야말로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땅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려온 겨울다운 겨울을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가 시험대에 올랐고 남쪽에서도 온난화의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미래는 결국 준비된 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이다.